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26배에 달하며 이는 뉴욕의 13배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주택 가격만 끝없이 상승한 결과 젊은 세대는 주거 사다리에서 탈락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실질 소득과 전혀 괴리된 빚의 거품일 뿐입니다. 이미 OECD와 주요 국제 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보다는 장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꾸민숲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는 2019년 9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17개 동으로 총 102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고 층수는 14층이며 용적률 217%, 건폐율은 27%입니다. 총주차 대수는 1380대로 세대당 1.34대입니다. 33평형의 공시가격은 5억 7,700만원, 보유세는 약 74만 8,740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당시 33평형 매매가가 5억 2,980만원에서 최고 11억 3천만원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2025년 3월 기준으로 8억 8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액 대비 22% 하락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로는 롯데백화점 미아점 592m, 하나로마트 미아점 770m, 이마트 미아점 963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대한병원이 약 2.1km 거리에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병원 127개, 약국 41개, 편의점 30개, 마트 7개, 학원 38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서울 송중초등학교 441m, 신일중학교 1.2km, 창문여자 고등학교 610m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는 국공립 꾸민숲 해링턴 어린이집 25m와 예원 어린이집 138m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미아사거리역이 723m 거리에 있으며 을지로까지 약 35분, 강남까지는 약 55분이 소요됩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는 기술 발전과 소비 확대를 바탕으로 황금기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부채를 기반으로 한 인위적인 호황의 착시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농업 생산이 중단되면서 미국 농업은 전례 없는 수출 호황을 누렸고 이에 따라 농장들은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를 대거 도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서 유럽의 농업 생산이 회복되자 수요가 급감했고 과잉 투자에 따른 부채는 농업 경제를 붕괴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방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지방 경제 전반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공업 부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 대량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전쟁 후 수요는 급감했고 유럽 시장도 소비 여력이 없어 과잉 설비와 재고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당시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았기 때문에 내수만으로 수요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여전히 화랑을 보이는 듯했고 이는 할부라는 금융 기법의 대중화 때문이었습니다.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은 할부를 통해 고가의 자동차, 라디오, 냉장고 등의 첨단 제품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20년대 소비재 판매의 60에서 70%, 자동차의 경우 90% 이상이 할부를 통해 이루어졌고 기업들은 자체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금융기관들도 할부 금융을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간주하고 대출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가격도 함께 폭등했고 주식시장 역시 제2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교통 인프라 확대와 함께 뜨거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전체 경제가 화랑처럼 보였지만 그 기반은 결국 부채였습니다. 문제는 중산층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부터 발생했습니다. 할부 상환 부담이 누적되면서 소비는 급격히 위축되었고 할부 미상환과 연체가 급증하며 금융기관의 손실도 커졌습니다. 기업들의 매출은 줄어들고 경기는 점차 둔화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장처럼 보였던 소비는 사실상 미래 수요를 앞당겨 쓴 빚에 불과했고,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는 오래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1929년의 대공황이었습니다. 주식시장 붕괴, 뱅크런, 고율 관세로 인한 세계 무역 위축 등은 단기간에 세계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례는 현재 한국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산시장은 여전히 상승 중이고 소비도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빚에 의존한 소비이며 근본적인 소득 증가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자산 가격 상승에 기대어 빚을 내는 구조가 1920년대 미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호황처럼 보이지만 빚의 상환이 본격화되면 소비는 급감하고 금융 부실이 현실화되며 결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자산 가격은 실질적인 수요와 소득 증가가 아닌 빚에 의해 유지되는 환상일 뿐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대규모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